네,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지쳐 계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근데 이것도 공부하는 과정이야.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되고, 이건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거죠. 피할 수 없는 거. 자, 31번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글을 쓸 때 필자의 주장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줘야만, 세부적으로 묘사해야만 너의 글이 휴머나이즈 되는 거야. 인간미가 있어지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예가 없이 nothing words, 중간쯤에 밑줄 그어진 nothing words라는 말은 그 어떤 의미도 없는 말, 한 단어로 그 주인공을 설명하는 말들, 예를 들어 용감해, 영웅적이야, 비극적이야, 이런 단어들이 바로 nothing words가 되는 겁니다. 이런 nothing words를 사용하라는 거야,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사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런데 우성고 문제는 본문에 나온 단어를 조금 어려운 다른 단어로 바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맨 첫 줄에 빨간색 박스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빈칸의 가운데 specific examples에서 specific과 반대되는 단어들과 동의의 단어들 어떤 게 있느냐? 먼저 concrete 하면 구체적인이라는 뜻으로 specific과 동일합니다. 또 하나 써놓으세요. detailed 어때요? 세부적인 예들 괜찮죠? concrete나 detailed가 보기에 나올 수 있어요. 나 이거 외웠어. specific example자. 그런데 보기 5개 중에 specific이 없어. 그러면 concrete나 detailed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어려운 단어들로 반대되는 단어를 잘 냅니다. 뭐가 나오느냐? 그 파란색으로 표시한 vague, 모호함, obscure, 애매한, ambiguous, 역시 중의적인 또는 애매한이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 쓰지 말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concrete, detailed, and specific example를 들어야, 이런 것들을 글에 포함시켜야 독자들이 너의 글에 매료되어지는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그 빨간색 박스로 찍어드렸어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파란색 있죠? 파란색으로 써져 있는 단어들. 이러한 instead of using these nothing words, 이러한 그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leave them out completely. 이게 무슨 뜻입니까? leave them out completely. 그것들을 완전히 내버려 둬 라는 말은 쓰라는 얘기야, 쓰지 말라는 얘기야?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단어들 건드리지 말고 쓰지 마. 요 단어, 요 뜻이야. 그러면 leave them out에서 them이 가리키는 거는 nothing words인데, 이 leave out 그냥 내버려 둬, 남겨둬, 쓰지 마. 이 말과 똑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단어들,
아주 우선고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리브아웃이랑 똑같은 게 뭐냐? eliminate, 제거시켜, rule out, 제거해 나가, discard, 버려, omit, 생략해라, 이런 말들과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There is nothing worse. than 이하보다 더 나쁜 건 없습니다. 라는 말은 than 이하가 최악이다 라는 뜻이죠. than 이하 볼까요? Reading a scene in a novel. 소설에서 한 장면을 읽는 건데 그 장면에서 in which a main character is described upfront. upfront 밑에 뜻 가르쳐줬죠? 대놓고 묘사돼 주인공이 as 이렇게 nothing was들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그래서 세부적인 engaging 하면은 매료시키는 그 독자들을 끌어가는 끌고 오는 이런 engaging한 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언제? 네가 글을 쓸 때. 그리고 너가 무언가를 현실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맨 마지막이 if you want to make something real. real이라는 것은 현실감 있게 글을 쓰고 싶을 때 라는 얘기가 되죠. 넘어갑니다. 32번. 시험에 꼭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face to face interaction. 대면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는데 그 예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노벨상 이전 수상자들의 제자였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책, 똑같은 문헌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었던 거야? 대면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야. 누구와? 이전에 노벨상을 수상한 자신의 스승과 대면 상호작용이 있으니까 노벨상을 탈 수 있었다. 요 얘기였죠. 그래서 이런 face-to-face 인터랙션이 그 높은 성취를 이루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 파란색 단어들 맨 처음에 나온 거 complex와 똑같은 말입니다. intricate. intricate 하면은 복잡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stimulate. 밑줄 그으세요. stimulate와 똑같은 뜻. 이게 원래 자극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런데 prompt. 떠올리게 하다. vitalize. 중요하게 하다. 트리거 촉발하다. 스파크. 불꽃을 일으키다. 이런 단어들과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크루셜도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글의 제목 뭡니까? 대면 상호작용, 퍼스널 컨택트. 퍼스널 컨택트라는 거는 직접적인 접촉이야. 사람이 어떤 화면이나 지면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사람이 직접 만나는 거. 이거를 퍼스널 컨택트의 장점, 효과 어디에 있어서 높은 성취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거의 중요성,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맨 마지막에 within organizations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conversation을 both A and B, A로 만들기도 하고 B로 만들기도 한다. 조직 내에서는 이런 퍼스널 컨택트가 대화를
A와 B 둘 다로 만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아시겠죠? (33번)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외국어로 나오는 장면은 대부분 서브타이틀, 즉 자막이 붙는데 외국어가 자막이 붙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그 언어를 모르는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관점으로 영화가 보여질 때 그 주인공이 느끼는 몰 이해 또는 고립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관객들도 그 몰 이해와 고립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막을 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자막을 달지 않는다? 그게 이 글의 주제예요. 알았죠? 자, 아직 안 넘어갑니다. 그 맨 위에 요약이 있죠. 요약. sometimes로 시작하는 그 부분 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언서브타이틀 자막이 달리지 않은 채로 외국어 대화가 남겨지느냐? 그 영화가 등장인물, 즉 주인공의 관점으로 보여지는데 그 주인공이 느끼는 몰 이해와 고립,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 중요 단어입니다. incomprehension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몰 이해, 그리고 alienation이라는 것은 고립 이런 뜻입니다. 소외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동그라미 absence 아까도 나왔죠. absence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파란색 단어들 incomprehensible 그 다음에 viewpoint의 밑줄이 빠졌네요. viewpoint 밑줄 파란색으로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관객도 similar sense, similar 비슷한 감정. 왜 비슷한이라는 단어가 적절한 쓰임의 단어입니까? 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독자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죠? similar가 맞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 감정이 뭐라고요? incomprehension and alienation이라고 꼭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문법으로 나올 것들 빨간색 줄로 표현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맨 처음에 나온 거 be used 다음에 투부정사냐 to ing냐. 투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니까 to 다음에는 동명사 뭐뭐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할 때 그 동명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나오고 수동태를 써야 된다. lives가 아니라 is left 다음에 unsubtitled라는 목적격 보호가 나온다. 그 다음에 allow 다음에는 to feel이 맞고 allow라는 동사는 사역 동사의 뜻을 갖고 있죠. let과 똑같은 뜻이잖아. 그러나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의 동사가 올 때 to feel, 투부정사가 맞고 feeling이나 feel이라는 동사 원형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absence는 단어 얘기했죠. 그 다음에 an example of this로 시작하는 끝에서 두 번째 문장 이하는 주제를 뒷받침하는 글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주제문이 중요한 거다. 그렇죠? 34번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꼭 시험에 나옵니다. 문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normally, usually 일반적인 상황에서 홈 구장에서 경기하는 홈팀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
유리해요. 왜? 자원이 많은 거야? 수요가 많은 거야? 자원이 많은 거야. 팬들의 응원, 익숙한 구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홈팀이 이용할 수 있는 resources로 인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자원으로 인식되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홈팀이 홈 구장에서 경기하는 게 더 유리한 겁니다. advantageous한 거예요? disadvantageous한 거예요? advantageous 한 거예요. 유리한 거라고요. 그런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노멀한 경우에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경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수요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전이나 월드 시리즈의 결승전처럼 중요한 경기에서는 오히려 팀들 홈 팬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로 바뀌는 겁니다. 수요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야? 자원으로 인식했던 것이 수요로 인식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수요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충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연초에 성적이 좋지 않았던 팀이 원정 경기에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환영하겠죠. 아, 홈팀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래서 웰컴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이 지문은 먼저 첫째 줄에 one dynamic, 한 가지 역학 that can change dramatically in sport. 스포츠에서 아주 극적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정반대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포츠에서 정반대로 변할 수 있는 한 가지 역학은 어떤 개념이야? 홈팀의 어드밴티지의 개념이다. 그리고 in which perceived demands and resources, 그 인식되어지는 수요와 자원이 seem to play a role, 역할을 수행한다. 처음에 자원으로 인식했던 것이 나중에는 수요, demands로 인식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다 반대말로 나올 수 있어요. 반대말로 바뀌어서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welcome이라는 단어가 혹시라도 avoid라는 단어로 바뀌어 나오면 어머 페드로쌤 웰컴이 어보이드로 바꿔서 나올 것 같다라고 찍어줬는데 베드로쌤 좀 친해. 이렇게 생각 저를 떠올려 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 줄 맨 끝에 보면 가로로 묶여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To reduce, 줄이는 거예요. increase 시키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무엇을 줄이나요? demand를 줄이나요? 리소스를 줄이나요? 원정 경기를 가게 되면 demand를 줄이는 겁니다. 왜? 우리를 응원해주는 부담스러운 팬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to reduce가 맞다 라는 겁니다. (35번) 이 글의 제목은 stimulant, 자극제와 그 다음에 기억 간의 상관관계예요. 첫 부분에는
mild stimulus 두 번째 문장이죠. 가벼운 자극제는 너를 더 어텐티브하게 만들고 더 기억을 잘할 수 있게 better able to remember 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나 however로 시작하는 그 문장이 삽입 위치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넌 꼭 알아야 해. 뭘 알아야 해? 그런 자극제들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가능성이 있는 것만큼이나 뭐 할 가능성도 있다? 기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꼭 알아야 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그 상관관계가 뭐라는 거야? 자극제가 기억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야? 부정적인 영향이야? 부정적인 영향이지.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적절한 용량, 어느 정도의 자극제를 먹어야 적절한 것인가라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네 상태가 아주 확 깨어져 있고 네가 휴식이 잘 취해져 있다면 이런 가벼운 자극제들 더 너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자극제 먹으면 너 nervous해지고, 그 다음에 잠잠이 difficult해지고, 그리고 너의 memory performance가 suffer, 저하될 거야. 이런 겁니다. 자, 이 문장도 아까 그 home field advantage라는 그 지문과 함께 반드시 어휘로 나오기가 너무나 좋은 지문이에요. 보라색으로 다 체크해 놨습니다. 복습하실 때 이 단어들은 꼭 집중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문장의 삽입 위치, 문장 넣기, however로 시작하는 문장 꼭 위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번 문장. 19세기 말엽에 새롭게 나타난 건축 양식, 건축적인 태도. 두 가지, 이전의 두 가지 건축적인 태도를 지향했습니다. 어떤 건축을 지향했죠? 첫 번째, 산업적인 건축. 대규모로 만들어내는 건축물들. 그 다음에 과거의 양식. 너무 실용성이 떨어지니까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엽에 나타난 새로운 건축 방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과거의 농촌에서 농부들이 흔하게 지었던 방식을 지향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지문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일단 내용이 어려워.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판단하셔야 되고, 어법으로 나오기가 참 좋습니다. 어법으로 나올 것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왜 이게 어법이 이렇게 돼야 맞는 거냐 이해를 못 하신다면 꼭 저한테 물어보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락의 순서 배열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요거 순서 꼭 기억하시고요. pretension이라는 단어는 그 과거에 지향했던 두 가지 양식 중에 하나예요. 산업적인 건축과 함께. 왜 그 과거의 양식을 새로
새로운 건축적 태도가 싫어하고 배척했나요? 허세가 너무 심하다. 즉 실용성이 떨어진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자, 자꾸 조는 친구들이 보여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주면서 잠을 좀 깨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문제 안 남았거든요. 37번. 그 로버트 슈만이 한 말, The laws of morals, 도덕의 법칙이 곧 those of art, 예술의 법칙들이다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도덕의 법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선과 악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음악에도 예술에도 좋은 음악, 선한 음악과 나쁜 음악, 악한 음악이 존재한다라는 뜻으로 이 슈만이 한 말을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단락의 순서 배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넣기. A 문장은 순서 배열로도 중요하지만 그 A 단락에서의 첫 문장인 It's the same with performances, 문장의 삽입 위치. 요 앞에는 어떤 얘기 나와야 돼? 퍼포먼스가 아닌 음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 A 단락 It's the same with performance, 공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선생님 공연이 음악 아닙니까? 여기서는 필자가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음악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는데, 그런데 공연도 똑같아. 공연도 좋은 공연과 나쁜 공연이 있어. 그러면서 좋은 공연과 나쁜 공연은 어떤 거냐? 특히 나쁜 공연은 어떤 공연이라고 그랬어요? 밑에 C 단락을 보면 The doubtful characters, 이러한 이때 doubtful은 의심할 만한이라는 뜻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이러한 어떤 그 신뢰할 수 없는 연주자들, 캐릭터는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고, What the composer is saying, 그 작곡가가 곡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그리고 곡의 의미를 판단하지 못하고 단지 show off,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이죠.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대중에게서 성공을 거둘 것만을 생각한다. 그러면 좋은 공연은 어떤 공연이야? 그 작곡가의 내용, 작곡가가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거를 관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공연이 좋은 공연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단락의 순서 배열, 문장의 삽입 위치, 그리고 어법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약문, 밑에 나온 요약문 잘 보세요. 해석됩니까? The performance basic task, 공연자의 기본적인 임무는 is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그 음악의, 그러니까 원래 곡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는 to communicate it honestly to others, 이때 다른 사람들은 관객이 되겠죠. 관객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 틀을 가리키는 거, the meaning of the music, 그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로 연주자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이게 좋은 좋은 공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법으로 나온 것들 빨간색으로 표시해줬고요. 서술형도 역시 얘기해줬습니다. 그 서술형 영작 연습 빨간색 별표 친 그 문장에서
중간쯤 보시면 첫째 줄에 no matter how accomplished라는 부분 나오죠. no matter how accomplished.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연주자가 얼마나 숙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라는 뜻이었죠. 그 말은 그 연주자가 실력이 없는 연주자건 실력이 아주 훌륭한 연주자건 상관없이 그 말은 실력이 아주 훌륭한 연주자라 할지라도 나쁜 연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주자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쁜 공연을 하는 사람은 무능력한 사람이야. 무능력한 연주자야. 맞아 틀려? 안 맞지. 능력과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공연을 아주 잘하는 공연 실력이 뛰어난 연주자도 나쁜 연주자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no matter how accomplished. 이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the result of incompetence. 무능력함의 결과인 것은 꼭 그런 건 아니다. 꼭 이 사람이 무능력해야만, 즉 공연의 기술이 떨어져야만, 실력이 떨어져야만 나쁜 공연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8번으로 갑니다. Biodiversity 무슨 뜻이야? 생물 다양성이라는 뜻이죠. 생물 다양성에서 각 종은 환경의 변화에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종이 많은 거고 그 생태계에 환경이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종의 대응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 어떤 종은 죽지만 가뭄 저항성이 높은 종은 살아남는다는 거지. 여러 종이 있을수록 더 안정적인 거야. 그래서 오로지 한 종만 있을 때에는, 즉 바이오다이버시티가 낮을 때에는 그 생태계가 황폐화되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생물 다양성이 많을 때에는 그 생태계가 안정적이야, 불안정적이야? 안정적인 거지. 스테이블한 거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39번 별표 5개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에 꼭 나올 것 같아요. 밤 하늘이 우리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한 글이에요. 맨 처음에 어떤 연관이 있었나요? 문명의 시작부터 신화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그 밤하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런 서사적인 내러티브한 기능, 그러한 연관이 우리 인간에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번째 나오죠. 어떤 연관이 우리 인간과 밤하늘 사이에 있었습니까? 시간을 계속 추적하고 달력을 만드는 연관성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또 실용적인 측면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useful navigation tool이었다. 유용한 길을 찾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 총 연관성 몇 개 나왔어?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그 3가지를 영어로 찾아 써라 이러면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뭐야? Myths and legendary stories.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Keep track of time and create calendars. 세 번째가 useful navigation tool.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끝에서 세 번째 문장 practical 레벨에서 practical이라는 단어 쓰임이 적절하죠. 실용적인 거잖아. 달력을 만들고 시간을 추적해서 달력을 만들고 길을 찾아가는데 밤하늘을 이용한다 라는 건 실용적인 면인 겁니다. 그죠? (40번) 자, 커먼 블랙베리라는 식물의 특징을 설명하는 겁니다. 일치 불일치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그러면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40번 질문은 일치 아니면 불일치로 나오니까 꼭 전체 한 문장 한 문장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어법이나 단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식물들은 망간의 면역성을 가진다.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태윤, 네. 대부분의 식물들은 망간의 면역성을 가집니까? 네. 아니야. 저 어디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대부분의 식물들은 망간의 면역성을 갖지 않는데 이 블랙베리만 면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을 죽이고 나 혼자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땅속에 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다 내 거 혼자 거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을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그 여러분 이 자료를 만들 때 가로라고 표시한 거는 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Eliminate competition 찾았습니까? Eliminate competition. 예, 요게 경쟁을 없앤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중금속으로 이웃들을 중독시킴으로써.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올까? 그 블랙베리의 작용으로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러면 일치하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다. 그 다음 진서, 이 블랙베리의 영향으로 토양에 있던 망간의 위치가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럼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해요. 더 높은 곳으로 옮겼죠. 너네야, 내가 이런 애들 가르쳐준다. 어떡하냐? 방금 화장실 가서 내 머리 보니까 완전 추노. 머리가 헝클어져가지고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무슨 대로 옮겨요. 해석을 정확하게 해보면 알아. 알았지? 41번, 42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이때 가장 긴 여행은 가장 어려운 여행, 가장 하기 어려운 여행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거야? 가슴에서 머리로 이동하는 거야? 뭐였지? 머리에서 가슴. 심장으로, 그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를 미저러블하게 만드는 것들이야.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련 속담 이번 22년도 3월 모의고사는 특징이 관련된 속담을 물어보기가 참 좋게 나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쯤에 빨간 박스 보시면 관련 속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 동그라미로 단어들 찍어드렸어요. 틀리기만 해봐. 그냥. 틀리면 5층에 마에스트로로 보내버릴 거예요. 마에스트로. 자, 이렇게 해서 2시간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2시간 동안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상기시켜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정확한 문장 분석과 정확한 해석, 그리고 선생님이 찍어주신 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이해하기, 그리고 문제 풀기인데, 여러분 독보를 제가 다 너무 드렸어요. 근데 독보는 여러분들이 한 번 하셨던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왜냐하면 독보를 선생님들이 만드는 이유가 누가 핸드폰 꺼내서 머리 만지고 있냐. 선생님 머리는 추노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독보는 숙제로 한 번 더 반복하라고 내드리는 거고, 뒤에 보시면 문제가 몇 쪽부터 나오냐. 48쪽입니다. 48쪽. 요거의 문제를 한번 남은 1시간 동안 풀고 오늘 채점하고 갑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87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꼭 채점까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10시간 조금 넘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100가지 문제 풀어. 네? 알았어. 네. 쉬는 시간 10분 줄게. 꼭 쉬는 시간 10분 주면 저렇게 폰을 꺼내가지고 게임을 해요. 뭐야, 너 맞고 치냐? 네. 그 우리에게 내가 삶을 뭐라고 그랬지? 내가 죽기로 결심한 이유? 이 결심한 것은? 네. 너 아직도 보고 있어? 지금 신발 보고 있는. 윤수라, 내가 이런 애들 가르치고 있다. 내가 진짜. 어우. 안녕.